알아두면 좋을 경제 뉴스 이해하기 쉽게 전해드리는 경제 속 시간입니다. 이성일 선임 기자 나왔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전세 얘기 준비하셨죠? 네, 맞습니다. 네. 2주 만에 뵙는데 오늘 주제는 그렇죠. 역시 예상했습니다. 네. 전세가 사라진다, 그렇지 않다. 정치권에서도 큰 논란이 있었는데 네. 부동산 다녀보면 일단은 구하기가 좀 어렵다고 한다죠? 네. 최근에 이 전세 물건 구하러 다녀보신 분들은 잘 알 텐데요. 좀 구하기 힘들다, 발견하기조차 힘들다, 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. 네. 가격도 이제 많이 올랐고요. 그 통계를 보면요, 이 전세 수급 지수라는 게 있는데, 이건 이제 지수가 올랐다는 게 가격이 오른 게 아니라 계약이 가능한 물건보다 그걸 찾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뜻입니다. 근데 올 초부터 계속 상승세였는데 7월 이후에 한 달 상승세가 그 상반기 6개월 동안의 상승세와 비슷할 정도로 그 기울기가 좀 가파릅니다. 그 전세 경우에는 임대차 3법의 영향이 약간 어느 정도 있어 보이고요. 2년 사이에 크게 올라서 계약 연장을 원하는 세입자가 그만큼 더 많아져서 계약한 물건이 더 나오지 않는다,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. 네. 전세 제도 자체가 사라진다. 전세 물건이 몇 년 내로 없어지고 전부 월세 전환될 거다. 그런 얘기도 약간 있었죠. 극단적인 얘기 분석도 나오는데 네. 사실이 아니라는 주장도 만만치 않던데 어떤가요? 네. 그런 얘기가 뭐 잊을만 하면 나오는데 네. 뭐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. 전세가 사라지게 만드는 가장 큰 이유는 사실 금리인데요. 그 지난 10년간 이 전세가 추세가 줄어드는 거는 맞습니다. 네. 그래서 2014년을 지나면서 이 월세가 전세보다 많아지고 이 비율은 그 이후에 쭉 유지가 됩니다. 네. 근데 이 그래프를 보면요, 2008년 그리고 2014년 이후에 각각 2년씩 두 번의 월세가 크게 늘어나는 그런 구간이 있습니다. 이게 뭐냐면 기준금리가 이전보다 한 절반 이하로 갑자기 낮아지는 그런 구간들입니다. 네. 집주인에게는 그렇게 되면 은행 이자가 절반으로 반토막 나고요. 또 세입자에게는 거꾸로 금융 비용이 이제 절반으로 줄어드는 이런 상태가 되는 건데, 전세가 이제 부족하다가 보면 값이 크게 오르고, 네. 또 이때 그 전에 없던 반전세라고 해서 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돌리는 제도가 나타난 것도 뭐 이 두 시기입니다. 네. 그 이런 추세를 막는 요인도 있고 또 이제 부추기는 요인도 또 다른 것들이 있는데요. 예. 그 2017년 이후에 보면 이런 그 전환의 흐름이 잠재워졌는데, 그게 뭐냐면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 투자의 확산입니다. 그리고 전세자금 대출이 크게 늘어나서 이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설명을 할 수 있는데, 특히 보면 이제 서울 지역의 경우에는 이 갭 투자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네. 전세가 오히려 그 전보다 늘어나기도 했거든요. 그런 걸 보면은 이게 꼭 이제 금리나 뭐 추세만으로는 좀 사실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. 이제 최근에 있어서는 이제 보유세 인상이 또 이거를 좀 가속할 수 있다, 이런 분석은 또 있습니다. 뭐냐면 상대적으로 폭은 작다고는 하지만 집 한 채를 가진 사람들까지 보유세를 더 내야 되는 상황이라서 상당수 집주인들이 월세를 놓고 이걸로 현금을 마련하려 할 가능성이 높다, 뭐 이런 분석인 거죠. 예. 뭐 설명이 좀 길어지긴 했는데 정리하자면 세입자들은 기본적으로 월세보다 전세를 선호하지만 집주인들은 이 갭 투자를 한 사람들을 제외하면 금리가 낮아지고 또 보유세가 높아질수록 월세를 선호하게 되는 거고요. 그래서 어느 쪽의 수가 많고 또 강하냐, 또 어떤 정책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 속도가 달라지는 상황. 그래서 그 앞으로 임대차 보호법이 어느 쪽에 더 힘을 실어주게 될지는 조금 상황을 지켜봐야 된다,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. 네, 몇 년 내 전세가 싹 사라질 거다. 그것은 아직은 좀 성급한 극단적인, 판단이다. 이 주장인 말씀인 것 것 같습니다. 같고, 말 나온 김에 임대차 보호법 관련해서 네. 내경은 어떤가? 특히 적용 시점을 두고 혼선이 많은 것 같은데 예.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. 법 시행일은 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7월 31일인데요. 그 헛갈리는 거는 그 만기가 언제인 계약부터 이걸 적용을 받느냐, 이게 명시되지 않아서고요. 네. 그러니까 국토부의 유권 해석은요, 만기가 8월 31일 이후인 한 달의 계약이 남은 것부터 새 법에 적용을 받는다,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. 네, 그런데 만기일은 8월 30일 이후인데 네. 이미 집주인과 새 계약을 했다. 그렇죠. 이거 예. 바꿔서 나 직전에 계약했는데 한 7월 초쯤 해가지고 너무 억울한데 이거 네. 바꿔서 계약서 다시 쓸 수 있냐? 이런 분들도 계시던데 맞습니다. 어떻게 해야 됩니까? 왜냐하면 그 이사를 가든 계약 연장을 하든 간에 보통 한 두세 달 전에 계약을 하는 그렇죠.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. 이제 그런 건데, 뭐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면요, 9월 15일이 만기다, 이런 경우에는 새 법 만들기 전에 7월 달에 10% 인상한 계약을 했다, 이런 사례가 있을 수 있거든요. 5%가 아니라 10%. 그렇죠. 네. 예. 그러면 정부는 이거에 대해서 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, 그래서 계약서 다시 쓸 수 있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요. 네. 근데 변호사들에게 좀 물어보니까 이미 계약서 썼으면 그 계약서가 우선이다, 그래서 10% 인상한 걸로 봐야 된다, 이런 의견이 좀 다수였습니다. 네. 약간 엇갈리는 건데, 네. 그 변호사들의 얘기는 법 시행 전에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서 계약을 마친 경우에는 이전 사입자가 청구권 행사할 수 없다, 이렇게 유권을 내린 게 있는데, 네. 이것과 이제 비슷하게 적용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, 이런 얘기였습니다.
근데 뭐 어느 쪽이든 법적 분쟁의 여지가 있어 보이긴 하는데 근데 좀 잘 살펴보면요. 네. 이 한 가지 유념해야 될 게 있습니다. 뭐냐면요. 갱신 청구권은 세입자가 한 번 쓸 수 있는 권리로 돼 있거든요. 네. 그러면 이번에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이번 계약이 끝나는 2022년, 2년 뒤에는 이 갱신 청구권을 쓸 기회가 남아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. 그렇죠. 여기는 해석에 의견이 없는데 네. 이것까지 생각을 하면 아까 그 10% 계약이 집주인에게 유리한지 세입자에게 유리한지는 사실 지나봐야 아는 겁니다. 그렇죠. 이번에 때를 놓쳤다고 안타까워하실 수도 있지만 네. 생각해보면 이번에 안 쓴 거 카드를 2년 뒤에 또 쓸 수 있으니까 네. 2년 보장이 되는 게 아니라 4년 보장된다 그런 그렇습니다.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. 예. 그러면 갱신 청구권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좀 분명히 해야 될 것이 네. 집주인이 집을 팔아서 새 주인이 왔다고 하더라도 청구권을 한 번 행사하는 건 마찬가지인 거죠. 맞습니다. 네, 그래서 직계 가족이 직접 들어오겠다 이런 경우가 아니면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갱신 청구권을 세입자가 갖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. 그 이 규정과 관련해서 사실 좀 애매했던 부분은 이 다른 곳에 있는데 직장이나 뭐 좀 다른 이유로 부부가 떨어져서 살아야 되는 경우에 남편이나 부인 한 명만 들어오겠다 하면 세입자가 집을 비워줘야 하느냐 이런 거죠. 법의 취지를 보면 허용하는 것이 맞아 보이는데 이게 규정에는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. 그래서 좀 유권 해석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. 네, 어쨌든 집주인이 산다는 의사표시를 한 거니까 이거는 아무래도 집주인 쪽의 편을 들어주게 될 것 같습니다. 네.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. 예,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